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던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이 갑자기 파행으로 치닫게 됐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예정보다 2시간 앞당겨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금 전에 이 회담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승채 고려대 통일외교안보학부 겸임교수, 장철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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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마 세 분도 오늘 회담 결렬 소식을 들으시면서 깜짝 놀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떤 부분이 좀 주의 깊게 들렸는지 하나씩 듣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아무래도 오늘 그 회담 결렬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왜 결렬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적으로 북한이 원했던 것은 미국에게 전면적인 대북 제재 해제를 원했던 것이고요. 그에 반해서 미국이 북한에 원했던 것은 영변 플러스 알파로 알려져 있는 북한 전체에 있는 핵시설과 핵무기를 다 공개하고 신고하고 검증받아라. 네.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던 게 모든 걸 줄 테니 모든 걸 예, 해라. 그런 것들이 어제 이제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만찬 소식을 전하면서 포괄적이고 진취적인 협의를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 포괄적에 걸리는 말이 서로 간의 요구사항을 전부 다 꺼내놨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김열수 원장님께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의 비핵화와 거기에 따른 상응 조치를 두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 아주 심각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40분에 걸쳐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대북 제재 이것은 없을 것이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추가적인 회담이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북미 회담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열어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좀 주의 깊게 들렸습니다. 네. 그래도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라는 부분이시고요. 김 교수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네, 이번 회담을 보고 또 기자회견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협상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이제 적나라하게 나타났는데요. 특히나 이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 부담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정상회담 하면 모두가 다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줬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번에 협상을 보면서는 결국은 전체적인 빅딜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어렵다. 큰 거 한꺼번에 다 같이 간다는 게 어렵다. 그렇다면 지금 원래 계속 저희가 얘기를 한 거 있습니다만은 이 북한의 핵 문제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그렇다면 단계적으로 차츰차츰 시간을 두고 가면서 기대 수준을 낮추고요. 이렇게 되는 것이 오히려 협상력을 높이거나 아니면 효과를 높이거나 아니면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교훈을 던져줬다고 봅니다. 예, 사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지 굉장히 좀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혹시라도 이제 책임을 좀 북한에 던지지 않겠느냐 이런 거였는데 그래도 둘 간의 신뢰관계에 대해서는 그래도 굉장히 좀 생산적이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언급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북미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등을 통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친구다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전부터는 북미 관계가 작년에 이제 6.12 북미 정상회담부터 해서 그 전후부터 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다, 사랑에 빠졌다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두 이제 정상 간의 신뢰관계는 굉장히 돈독한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과시를 했고요. 그것과 함께 이제 오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앞으로 수주 동안 실무적인 협상들이 계속 이어져서 조만간에 합의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합의를 하지 못해서 결렬됐다고 표현은 되지만 이것이 전체적인 판을 깼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 중에서는 합의를 충분히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던 데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핵 폐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은 다르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처음에 얘기한 것은 영변 핵 시설 플러스 알파 그리고 나서 이제 목록 제출 그거였거든요. 미국이 원한 것은 그거였는데 저쪽에서 그걸 해줄 테니까 대북 제재 전체를 완화해 달라라고 얘기하니까 다시 미국에서 그러면은 전체 다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우리는 이 단초를 어제
사실상 그 친교 만찬을 통해 가지고 이 두 사람이 한 얘기를 통해서 보면 예. 일정 부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느냐? 우리 둘이가 한 얘기를 보고서를 통해서 아마 이걸 읽어보려고 하면 아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돈 주고 이 사석이 볼 거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말의 의미는 서로 엄청난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얘기를 했고 북한은 북한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얘기를 했으니 얼마나 그 얘기가 흥미롭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누구나가 다 돈 주고 사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게 결국은 오늘까지 연결이 돼서 이것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되는 순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 의미는 북한에서 핵이라는 것을 포기하기 쉽지 않겠다라는 것을 좀 더 강조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확인한 거죠. 네. 아무래도 핵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핵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도 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비핵화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다른 게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핵을 얼마 갖고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ICBM도 얼마 갖고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우리가 좀 들어가서 그것을 좀 확인을 좀 해보고 또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기거나 네. 동결시키거나 폐기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동안엔 그걸 약간 좀 톤다운 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김정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전면적인 대북 제재 해제. 근데 대북 제재가 아시는 것처럼 유엔에서도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도 있고요.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도 있고요. 또 EU에도 있습니다. 또 일본도 있고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수준까지 전면적인 해제를 얘기를 하지 몰랐겠습니다. 적어도 미국이나 유엔에서 내린 제재는 해제해 달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갭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핵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한테 인식을 시켜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김정은 위원장도 내가 핵을 포기하는 것은 적어도 이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과정을 보면은 그 비핵화라든가 핵 문제에 대한 범위, 개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조금 알 수 있는 그런 회담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네.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계속 뭐 서두를 필요 없다라고 했던 부분도 사실상 뭐 결렬까지는 아니더라도 글쎄요 어떤 의견에서의 좀 이견차를 예측을 했기 때문에 혹은 다 내어주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했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잘 알려진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귀재, 뭐 협상의 달인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다양한 협상들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충분하게 이제 획득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가급적 적게 주는 게 협상에서 이기는 거라고 돼 있지만 사실 국가 간의 협상에 있어서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51대 49 정도 되면 50일 정도 가져간 사람이 승자. 로 판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 북한의 핵 문제라고 하는 것들,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이 원하는 또 미국의 상응 조치 예.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건 뭐 북한도 잘 알고 미국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포괄적으로 다 던지는 뭐 속된 말로 이제 올인하는 식으로 가서 결국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얘기 중에서 우리가 북한의 핵 시설에 대해서 이 정도 알고 있는지 북한이 놀랐다라고 할 정도라면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 간 거네요. 그렇죠. 미국이 뭐 사실상 그 전에도 이 핵신고 선문 받은 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정 부분은 다 알고 있는 거고 나머지 이제 뭐 소수만 이제 남아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난 이 정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 정도 얘기했다.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실은 지금 북한하고의 관계 속에서 서로 이게 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만두긴 했는데 조금은 이제 이걸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도죠. 작년 봄에 지금 이미 오바마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유럽 국가들하고 이란하고 소위 말하는 이란 핵 협정 J 뭐 POC라고 하는 그걸 파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정도의 핵 합의를 가지고 이걸 합의라고 얘기하면 되느냐. 그것이 사실상 북한 핵 문제에 임하는 트럼프의 자세를 저는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합의문에 다 만들어져 있었다. 그런데 과연 이 합의문을 이대로 갖고 가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자신이 아주 낮은 수준의 핵 합의를 할 경우에 이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기하지 않았냐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붙이면 이런 생각까지 할 수가 있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사면초가 있다는 건 다 압니다. 국내 정치에서 코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개인 변호사인데 이게 지금 7시간, 8시간 뭐 완전히 청문회 나가지고 모든 미국의 언론을 독점하고서 사실상 그 인터뷰하고 청문회 하는 것이 네. 실시간으로 다 중계됐잖아요. 뭐 물론 아까 얘기할 때 자신이 변명도 하긴 했지만 이 문제에 대한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멕시코 장벽 때문에 이것이 이제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됐잖아요. 네. 예산 못 주는 걸로.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자기한테는 어마어마한 뭐라고 할까요?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만일에 이번에 핵 합의마저 자신이 아주 낮은 수준에서 하게 될 경우에 사실은 그러면은 오바마가 옛날에 한 거하고 뭐가 차이 나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상당히 고려하지 않았겠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뭐 회담을 결렬을 선언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돌아가는데 사실상 뭐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입지에 있잖아요. 만일 이걸 이제 낮은 수준에서 합의하고 돌아가면 아마 미국의 언론 좀 있으면 이제 아침이기 때문에 예. 아마 신문에서 막 쏟아낼 텐데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판에 아마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민주당도 비판을 못하게 되고 미국의 민주당도 예. 또 언론이 비교적 비판적이었던 언론들도 좀 비판하기 곤란하는 예. 그런 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언론이나 야당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트럼프의 조금은 우호적이라기보다는 덜 비판적인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덜 비판적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그리고 회담을 완전히 결렬시킨 것이 아니라 적어도 몇 달 동안 이렇게 유예시키고 연기시켜 준 거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조금은 뭐 나쁘게 평가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 미국에 돌아가서 제대로 협상을 하고 왔다라는 거를 트럼프 대통령도 보여줘야 했는데 네. 이제 그게 아닐 경우에는 차라리 이렇게 좀 유예시키는 게 낫다고 좀 판단한 정치적인 배경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하면서 합의문이 마련되어 있었지만은 그 옳게 하고 싶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거기에다 뉘앙스가 들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돼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존에 했던 합의를 크게 못 벗어난다거나 스몰 딜 수준에서 머무른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비판이 계속 또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바에는 오히려 좀 더 나은 어떻게 보면 뭐 두 발 전진을 해서 한 발 후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의 전략을 쓰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본인이 사실은 내년에 그 재선 가도도 있고 예. 또 지금은 이제 하원은 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예산 문제도 걸려 있고 이렇게 해서 국내적으로 자기가 좀 새로운 거 전환점을 좀 마련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안 됐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은 전환점이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회였기 때문에 예. 저희도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에게는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는 그런 자신에게는요 의미가 있는 그런 협상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예. 뭐 여기서 이제 시계가 보이지 않기보다는 조금 멀리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에서 중요한 점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만약 미국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 경우에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현 모습만 딱 본다면 미국이 내가 원하는 우리 북한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떠한 길을 좀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길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때 그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 얘기했을 때 뭐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왔지만 대표적인 것은 그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 노선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그 기존에 해왔던 핵 개발을 조금 더 가속화해서 미국 쪽을 조금 더 밀어붙이는 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이게 회담 결렬이라고는 하지만 금방 이제 앵커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계가 제로가 아니고 시계를 좀 더 멀리 봐야 되는 상황으로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당장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던 새로운 길이 무엇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새로운 길로 가지 않게끔 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3차 회담, 그러니까
이후에 또 다른 회담을 좀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좀 언제쯤이면은 다음 회담이 좀 준비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우선 새로운 길 좀 말씀드리고 아, 예, 말씀하시죠.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길이 핵경제 병진 노선으로 가면 그러니까 옛날 길이고요. 지금 이제 우리 장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오히려 핵무력의 정진과 그리고 ICBM의 기술 정진력 이걸 보여주면 새로운 길이고 또 새로운 길은 이제는 완전히 미국을 버리고 중국으로 붙는 것이 이제 새로운 길인데 제가 볼 때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로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한 몇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예. 그 첫 번째 조치가 이렇죠. 내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 그 얘기를 했을 때는 군사적 옵션까지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계속되는 질문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회담이 곧 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기간이 길지 않을 것이다. 두 네. 번째,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경제 제재는 없을 거다. 그리고 세 번째, 김정은 위원장은 나한테 핵과 그리고 미사일 실험을 안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이제 다 공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은 오늘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우리 사람 간의 관계도 있잖아요. 예. 둘이서 뭐 했는데 싸우고 돌아서서 뭐 저놈 나쁜 놈 나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폴라이트하게 정말 정중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40분 동안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단 한 번도 나쁘게 표현 안 했어요. 그렇죠.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길을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게 지금 딱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면 길게 보면은 6개월, 뭐 짧게 보면은 그 전이라도 세 번째 정상회담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은 해요. 네. 김 교수님도 역시 새로운 길 예, 이야기해 주시죠. 예. 전 새로운 길을 얘기를 했을 때 신년사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금년에. 하나는 그 당시에 거의 자기가 지난해 말부터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북미 회담이 열리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날짜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을 때 이거는 분명히 대미 압박의 의미가 있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대내용으로도 진짜로 잘못되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퇴로를 좀 열어주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핵 뭐 경제 병진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쉽지 않으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한국의 역할을 다시 한번 더 기대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고 또 귀국길에 비행기에서 통화도 할 거고 한국에 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 중국도 북미 관계에 충분한 도움을 줬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북미 담판으로 갔던 부분들이 과거의 북한의 전술을 보면은 미국과 관계가 안 좋을 때는 한국을 돌아갔습니다. 또 중국을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라본다면은 적어도 북한과 미국의 양자회담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을 끼얹는 다자회담의 모습으로 전환돼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예. 예. 그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입장에서는 오늘의 선택이 아주 나쁘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이제 통해서 들은 이야기로 지금 대담을 이어가고 있는데 열차를 타고 오랜 시간 온 예.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오늘 이 회담의 결렬은 어떤 의미로 좀 네, 받아들여질까요?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 저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처럼 기자회견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수를 통해서 좀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도 한 건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도 비핵화를 위해서 의지를 밝혔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핵실험하지 않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거기다 대고서 지금 문제는 미국이 북한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이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대북 제재가 너무 강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없애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나름대로는 입장을 최대한 다 표현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예. 김정은 위원장도 손해본 건 없다. 하지만은 김정은 위원장이 볼 때는 조금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좀 부족한 거죠.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많은 도움을 줬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번 회담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어떠한 각오도 다 준비가 돼 있다. 특히 이제 남북 간의 경제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말을 했는데 이렇게 일단은 조금 멀리 더 봐야 되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 또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관계 또 어떻게 갖고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을 또 세 분께 공통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답을 해주시죠. 예,
아무래도 이게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변했기 때문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정하게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거는 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당장 내일 3.1절 그 공동 기념 행사를 북쪽에 제안을 했었고 9월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서 합의도 했었는데 네. 예. 북쪽이 일정상 힘들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북한이 뭐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공식 방문 때문에 결국에는 안 되는 걸로 뭐 결과론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만 당장 3.1절 기념사부터 이 남북관계 부분을 어떻게 담아서 풀어갈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다 멀게는 뭐 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재개와 관련한 여러 가지 협의들이 있고 실질적인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지체되게 생겼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분야 쪽에서 남북 간의 협의를 조금 더 풀어가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예. 김열수 교수님. 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뭔가를 얻어서 돌아갔어야 되고 또 지금 경제 상황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제재에 일부만이라도 해제해서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마 최선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담이 결렬된 것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모두 나쁜 것이냐? 저는 꼭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북한 내부에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간부들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절대로 한꺼번에 비핵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상은 절대로 안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도 밑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 스스로 판단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다른 그 동행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 소위 말해서 절대로 비핵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특히 군부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반드시 이렇게 손해만 보는 그런 장사는 아니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그래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지 않는가라고 봅니다.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뭐 취임 초기에 한반도 운전자론도 얘기를 그렇죠. 했고요. 그다음에 한반도 중재자 역할 얘기를 했습니다. 운전자론이라든가 중재자 역할이 그동안에 뭐 잘 되어 왔었는데 어느 순간에 사실은 우리 그 정부가 조금은 좀 옆으로 빠지고요. 미국하고 북한하고 양자 간의 관계로 지금 진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문제가 잘 안 풀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뭐 저희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중재자 역할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중재자를 역할을 했을 때 무엇이 제대로 안 됐고 무엇이 잘 됐는가를 다시 한번 복귀해보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이런 복귀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앞으로는 잘된 부분들을 더 가고 잘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추가하고 이런 과정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필요합니다. 지금 최근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신한반도 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진짜로 이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중재자 역할을 통해서 새로운 한반도 체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역할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더욱더 슬기롭게 좀 이 문제를 접근해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질문에 벗어난 답을 좀 한 것 같아서 다시 예. 질문한 것에 답변을 드리면 작년도 사항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4월 27일 판문점 선언했죠. 그래서 네. 1차 정상회담 했습니다. 5월 25일, 26일 그때 두 번째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번개팅을 했잖아요. 왜 번개팅을 했느냐면 그때 당시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내는 공개 편지를 통해서 회담 안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급하게 사실상 모여서 두 분이 회의를 하고 그 문제를 푸는 일환으로서 김영철을 아마 저쪽에 그 미국에 워싱턴에 한번 보내봐라 특사로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풀려서 이제 6월 12일 날 정상회담으로 넘어갔거든요. 이걸 다시 이번 정세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활용을 한다면 제4차 남북 정상회담 이걸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생각할 때는 5월 달에 꼽힐 때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방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빨리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긴밀하게 얘기를 좀 하고 예. 우리 대통령께서는 중재자 역할을 좀 해서 네. 그렇게 해서 뭐 6개월 내에 다시 미국 간의 제3차 정상회담을 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금 저희가 김열수 실장님 그리고 김승채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